제4장 방사선 방어에 사용하는 양. 방사선 방어에서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선량 평가를 위해서 등가 선량과 유효 선량이라는 선량 계층량이 개발되었으며, 등가 선량과 유효 선량은 인체 조직에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실용량을 도입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러한 등가 선량이나 유효 선량을 계산하라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며, 또는 유효 선량을 사용해야 하거나 혹은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을 구분하라, 혹은 유효 선량이 아니라 조직의 흡수 선량이나 등가 선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높은 LET 방사선에 의해 발생하는 조직 반응, 즉 결정론적 영양에서의 생물학적 효과 B는 일반적으로 낮은 선량의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RB 값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흡수 선량의 단위는 줄/kg이며 그레이를 사용하며, 이는 측정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반면 등가 선량과 유효 선량의 경우 마찬가지로 줄/그레이를 사용하지만 그 특별 명칭은 시버트이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호에 흡수 선량을 사용할 경우 선량은 조직 전체에 대해 평균하며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에 발생하는 선량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극단적인 국부 피폭의 경우 장기나 조직의 평균 선량이나 유효 선량이 선량 한도 미만일 경우에도 조직 선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투과력을 갖는 방사선 피폭의 경우, 예를 들면 국부적 피부 선량의 경우 이를 위한 특별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등가 선량과 방사선 가중치, 장기나 조직에 사용하는 방호량인 등가 선량에서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방사선 가중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비에 기초하였으며, 광자나 전자의 경우 방사선 가중치 1, 양성자의 경우 2, 알파 입자의 경우 20의 방사선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양성자에 의한 피폭을 고려할 때 실제 방사선 방어에서는 외부 방사선만 중요한데, 왜냐하면 조직에서 양성자의 비정은 1.2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양성자는 피부에서 흡수가 됩니다. 알파 입자의 경우 흡입을 통해 라돈의 자선 핵종, 섭취를 통해 플루토늄, 폴로늄, 라듐, 토륨, 우라늄 등의 알파 입자 방출 핵종에 의한 내부 피폭이 가능하며, 조직 가중치 값은 20을 사용합니다. 유효 선량의 경우 조직 가중치 값을 알아야 하며, 각 조직 가중치별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직 가중치 0.12에서는 적색골수, 결장, 폐, 위, 유방, 잔여 조직의 6개 조직이 있으며, 0.08의 생식선, 0.04의 방광, 식도, 간,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01의 뼈표면, 뇌, 침샘, 피부가 있습니다. 만일 문제에서 잔여 조직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을 때는 잔여 조직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유효 선량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며,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의 위험 평가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등가 선량과 유효 선량은 실제로 측정 가능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나 감시에는 실용량을 사용합니다. 유효 선량 평가를 위해서는 깊이 10mm에서의 심부 선량, 그리고 피부와 손발에 대한 선량 평가를 위해서는 깊이 0.07mm의 표층 선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만일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유효 선량을 계산하라고 하였을 때는 각 선량들로부터 유효 선량을 계산하여 합산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신부 선량의 경우 유효 선량 평가를 위한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며, 두 번째 라돈의 경우 섭취에 의해서 내부 피폭이 이루어지므로 어떤 방사선의 종류이며 어떤 조직에
어떤 조직이 결정장기로 작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돈의 경우 베타선방 출입자이며 향골성 핵종이므로 전자의 사선 가중치 1, 그리고 적색 골수의 조직 가중치 0.12를 곱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 피폭의 경우 다른 식을 추가로 고려해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표층설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부설량과 표층설량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설량 계산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부설량 값은 유효설량 값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반면 내부 방사선 피폭의 경우 섭취 후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인체 조직에 설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예탁 설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ICRP에서는 설량 한도 준수 적용해서 예탁 설량을 섭취가 발생한 연도에 배정할 것을 권고하며 종사자의 경우에서 예탁 설량은 일반적으로 섭취 50년 기간 동안 평가됩니다. 일반인에 있어서는 성인에게는 50년,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는 70세까지 설량을 평가합니다. 직무피폭, 외부 방사선에 대해서는 신부 설량, 그리고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예탁 요업 설량을 구하여 두 값이 값을 합산한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앞선 문제에서 표층 설량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약한 투과력을 갖는 방사선이 외부 피폭에 상당히 기여하는 두명 경우에는 유효 설량 평가를 위해 유효 설량에 대한 피부 설량 기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종사자가 신부 설량이 1.2mS이고 베타 입정의 피부염으로 50mS의 피부 설량을 받았다면 이 종사의 유효 설량을 계산할 때는 피부 오염 50mS에 피부의 조직 가중치 0.02를 곱하여 합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외부 피폭에 상당히 기하는 경우가 기준치를 모를 경우에는 아래 예시에서 준 50mS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기존 그대로 유효설량을 평가하기 위한 값이므로 15mS 그대로 적용하며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예탁 유효설량 50년을 고려해야 되며 아래식을 계산하기 용이한 식으로 바꿔서 해당 방사선의 유효 반감기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3번에서 표층설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신부설량과 표층설량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지만 400mS와 같이 외부 피폭에 상당히 기여하는 두명 경우에서는 유효설량에 대한 피부설량 기여를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400mS에 피부의 조직 가중치인 0.01mS를 곱하여 유효설량에 합산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이륙 피폭에 있어서는 알아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 피폭과 위험 이득 평가를 계획하는 데 적합한 양은 조직의 등가설량이나 흡수설량이지 유효설량은 아닙니다. 다만 유효설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 진단 절차에 대한 설량을 비교하거나 다른 병원과 국가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기술 절차를 비교하거나 동일한 의학검사의 다른 기술을 사용을 비교하는 데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X선 진단처럼 장기나 조직의 일부만 피폭하거나 매우 불규칙한 피폭의 경우 환자 의료 피폭에 대한 유효설량 평가와 해석은 문제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유효설량의 적용입니다. 유효설량은 개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고 주어진 피폭 상황에 있는 기준인에 대한 설량을 적용합니다. 즉 유효설량은 기준값의 바탕을 둔 방호량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역학적 평가에는 권고되지 않으며
개인의 피폭 및 위험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소거적 조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폭자에게서 암 발병 확률 평가에서는 유효설량이 아닌 장기나 조직설량이 필요하며, 따라서 유효설량 사용은 조직 반응 평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단 유효설량에서는 맨시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며, 이 역시도 방사선 기술이나 방호 절차들을 비교하기 위한 최적화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집단 유효설량은 역학 연구에 사용하려는 도구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위험 투사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령 사소한 피폭을 대규모 집단에 적용한 집단 유효설량에 기초한 암 사망 계산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해야 합니다.